열화상 카메라의 세계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용암을 따르는 것 같기도 하고, 에어컨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엔진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적외선 온도계와 수온 온도계, 열화상 카메라 중에 어느 게 가장 정확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테크몽입니다. 저희 집에는 뭔가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많이 있어요. 전 열화상 카메라가 되게 많이 갖고 싶었거든요. 구입할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데 마침 이 회사에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이 제품을 리뷰해 줄 수 있냐라고 요청이 왔어요. 바로 제품은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 제품이 진짜 돈값을 하는지, 이런 다른 온도계랑 비교했을 때 온도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를 좀 비교를 해보려고 해요. 지금부터 확실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스마트폰하고 연결해 쓰는 제품이니만큼 여기 커넥터가 중요한데, 요즘 많이 쓰고 있는 USB-C 타입을 가지고 있고, 스마트폰에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깔아놓은 다음에 이 커넥터를 연결한 다음에 밑에 있는 전원 버튼을 눌러주면 조금만 기다리면 전용 어플리케이션이 뜹니다.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깔아놓은 모양이에요. 제가 제대로 나오고 있나요? 커피포트로 물을 끓여가지고 커피를 한번 먹어볼게요. 지금 실화상으로 봤을 때 여기 온도가 한 28.9도 이렇게 되고 있죠. 이거를 열화상으로 했을 때는 이렇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온도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시간이 좀 걸리니까 재생 속도를 10배로 맞춰봤어요. 커피포트 안에 있는 물의 열화상 색상이 점점 노랗게 이렇게 변하고 있는 것이 보이시죠? 안에 있는 물의 온도가 올라가고 있고, 그걸 바깥에서 쟀을 때 이렇게 온도가 나오는 겁니다. 자, 80도, 81도, 82도, 83도 이렇게 됩니다. 84도 계속 올라가고 있네요. 카메라로 디스플레이를 찍으니까 온도가 잘 안 보이네요. 뚜껑을 열고 제가 직접 한번 측정해 볼게요. 열화상 카메라로 물의 온도를 측정해 보니까 100도가 조금 더 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수온 측정기로 측정한 결과도 앞에서 열화상 카메라로 한 거랑 온도가 동일하게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물이 이렇게 팔팔팔팔 끓고 있는데, 여기 적외선 온도 측정기 같은 경우에는 100도까지 안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적외선 온도계로 측정하니까 온도가 한 96도 이 정도에서 더 이상 안 올라갔고, 문방구 같은 데서 구입할 수 있는 그 수온 온도계를 써보니까 온도가 한 102도 이렇게 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열화상 카메라로 직접 측정해보니까 마찬가지로 102도, 103도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었는데, 물은 우리 100도에서 끓는다고 들었잖아요. 안에 섞인 물질에 의해서 차이가 날 수도 있고 용기에 의해서 차이가 날 수가 있는데, 100도가 조금 넘게 측정이 돼야 커피포트에선 정상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온도 오차가 좀 많이 나는 걸 알 수 있고, 그나마 얘하고 열화상 카메라가 정확하다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럼 이제 열화상 카메라로 이것저것 좀 더 많이 한번 찍어 볼게요. 저희 집 커피포트는 용암을 만들 수가 있어요. 용암을 컵에 부어 볼게요. 보면 네모난 범위 전체의 평균 온도를 구하기 때문에 지금 보면 한 37도, 38도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적외선 온도계는 물의 온도가 한 70도, 이건 거의 80도, 이것도 거의 80도가 나오죠. 똑같은 물의 온도를 쟀는데 혼자서만 온도가 유난히 낮죠. 저거 10,000원짜리인데 이제 저거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에어컨을 제가 한번 측정해봤어요. 처음엔 에어컨의 열화상 색상이 전체적으로 균일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파란색으로 변하는 걸 볼 수 있죠. 이게 안쪽에 에바포레이터의 온도가 내려가서 그런데 이제 점점 온도가 실시간으로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10배속으로 한 거예요. 와, 진짜 불나고 난리 날게요. 너무 놀라지 마시고, 온도를 보면 실제로 그렇게 온도가 높진 않아요. 후라이팬에다가 기름을 두르고 제가 가스레인지 불을 켠 건데, 지금 보면 온도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걸 알 수 있죠. 열화상 모드를 끄면 세상 편안합니다. 켜면 달라지죠. 플리오원 프로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0도부터 최대 400도까지 측정이 가능합니다. 이거보다 조금 저렴한 LT 모델 같은 경우에는 120도까지 측정이 가능해요. 자동차 엔진룸도 한번 살펴볼게요. 엔진룸 왼쪽에 보면 여기 빨갛게 보이는 부분이 냉각수인데, 냉각수 부분의 온도가 60도, 70도 이렇게 조금 많이 높은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뒤쪽에 보면 저기 파란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에어컨 라인이에요. 냉각 라인은 다른 데보다 온도가 낮은 걸 알 수 있죠. 엔진 쪽이 제일 온도가 높아요. 일반 모드고 열화상 모드예요. 사실 처음에 이 조그만 스마트폰 액세서리가 뭘 그렇게 좋은 성능을 보여줄까라는 그런 걱정도 좀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수온 온도계랑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얘가 가장 정확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온 온도계가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수온 온도계는 액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잴 수 있지만 고체나 멀리 있는 물건을 잴 때는 힘들거든요. 클리어 원 프로 같은 경우에는 액체든 고체든 상관없이 멀리 있거나 깊숙하게 손이 안 닿이는 부위에 있는 엔진룸 부위 같은 경우에도 온도를 측정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다만 스마트폰 액세서리 전문 업체가 아니다 보니까 좀 아쉬운 점이 뭐냐면 USB-C 타입 충전 포트를 이용해가지고 충전을 하는데 얘는 5V 1A로만 충전을 해야 돼요. 만약에 5V 2A나 9V 1.67A 이런 식으로 고속 또는 퀵차지가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는 그런 보호 회로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전화를 걸어서 물어보니까 그렇게 답변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5V 1A 어댑터나 컴퓨터에 꽂고 충전하는 걸 권장드리고, 스마트폰에 있는 전원을 이용해가지고 얘를 구동시킬 수 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얘를 일일이 충전시켜야 된다는 것도 급할 때 사용할 때 좀 불편한 점이긴 합니다. 다만 충전 속도는 꽤 빠른 편이에요. 40분 충전하게 되면 1시간 이용할 수 있고요. 충전 어댑터를 꽂은 채로 촬영이 가능하니까 진짜 앞으로 온도를 측정할 때, 스마트폰 리뷰나 여러가지 발열 테스트를 할 때 얘를 자주 보시게 될 거예요. 가격도 열화상 카메라 중에서는 이때 구할 수 있는 제품들이 진짜 없는데 이렇게 스마트폰에 연결해서 사용하는 걸로 가격이 저렴하게 나온 거는 참 반가운 일이에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리플로 달아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해드릴게요. 앞으로 에어컨 리뷰, 태블릿 리뷰, 스마트폰 리뷰 등 각종 온도와 관련된 리뷰를 할 때 종종 등장할 것 같아요. 아주 마음에 듭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테크몽이었습니다.